북테일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직전에 다뤘던 작품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연애 행방이라는 네. 작품이잖아요. 네, 연애행방.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그 다뤘던 작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네. 이건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어떤 것 네,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재밌게 읽으셨다고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디그니티님은 마지막까지 너무 재밌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젊은 친구들 중에 중매를 많이 해준 때가 있어서 가끔 얽히고 설킨 일들이 아, 있었는데, 네. 평면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이지만 이걸 입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일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음, 라고 감상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늘 재미있는 작품을 가지고 오시는 김지은 북텔러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도 그 댓글 본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네네. 네. 예. 이게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는 못 해드리는데, 요게 책으로 읽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른가 봐요. 그, 그래도 이제 소리로 듣다 보니까 책보다는 조금 더 그나마 입체적으로 그러신 느껴지셨던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또 이 연애 행방 자체가 그 네. 히가시노 게이고 특유의 그 던져놓은 그 떡밥들 다 수거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다 회수했죠. 꼼꼼하게 다 회수가 되는데, 이게 또 스키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네.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재밌었나 봅니다. 아유, 혹시 고맙습니다. 네. 이걸 책으로만 읽으시고 줄거리 해설과 낭독으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네. 걸려 있고요.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되고, 또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던 작품들만 모은 재생 목록도 있거든요. 네. 그 재생 목록은 들어오셔서 플레이를 해놓으면 김지은 아나운서 작품만 계속 플레이가 됩니다. 꼭 한번 감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늦게라도 확인하니까 혹시 또 맞아요.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댓글, 알람 네.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요즘 SNS들 많이 하시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홍보 요원이 좀 되어주셔서 네. 여러분의 SNS에다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작부터 부탁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어떤 작품일까요? 네. 오늘은 미야베 미유키의 눈의 아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음, 말하는 눈이 그 눈설자 하늘에서 눈이죠. 내리는, 네. 네, 눈. 그러니까 근데, 발음으로 하면 장음이죠. 눈. 네네, 네, 눈의 맞습니다. 아이.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분이 네. 예전에 한번 이렇게 추천해 주신 작품이에요. 그래요. 그걸 또 잊지 않고 네, 기억을 해 그래서 주셨군요. 네, 그 구독자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작품들을 이제 바로바로 저도 전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또, 네. 또 보고 또 좀 여러 그럼요. 작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선별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누가 그 추천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독자분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저희가 네, 이게 또 오래오래 지속할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늦게 소개해 드렸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도서출판 북스피에서 나왔는데 2013년도에 네. 요게 단편집이잖아요. 네, 여기 이제 그 단편집 제목이 눈의 아이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실려 있는 작품이 또 네, 역시 눈의 아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단편집의 그 표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눈의 아이. 주요 인물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초등학교 동창들이 주요 인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나이가 다 32살로 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마에다라는 여성이 나오고요. 이 친구는 은행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어릴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 네. 친구들 있죠, 또. 네, 그리고 그러네요. 또, 엘리트. 음, 그리고 이 친구는 마애짱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이제 그 마애가. 네. 마에다인데 그 친구들이 마에짱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야스시는 역시 이제 32살이고 남성인데 네. 그 메밀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좀 말썽꾸러기였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사코라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역시 뭐 32살이고요. 만화가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남성 한 명이 나오는데 스기즈라고 역시 32살 이들과 동창인 친구고요. 회사원이고 앞서 그 야스시랑은 조금 다르게 점잖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각각 성격이 다른 이 네 친구가 이렇게 또 초등학교 때 같이 동창으로 지냈고요.
여기 이제 한 명이 더 있거든요. 예. 유키코라는 친구도 이 친구들과 같이 어울렸던 친구인데,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동창들이고 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뭐 10년도 더 된 거죠. 이제 네, 거의 뭐 한 32살이 20년 됐고. 정도 됐죠. 네. 네. 그 친구들 요게 지금 떠 있어요. 화면에 떠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인물들 가운데 마사코 있죠, 만화가. 네. 요거는 지은 하나가 해 준다고요? 아, 네. 제가 마사코 역할은 제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가 정성껏 준비한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눈의 아이 줄거리 해설과 낭독 시작합니다. 마에다는 그냥 그런 무료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을 주말을 맞이하는 것도 일상이 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자동 응답기에 이런 메시지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녹음된 메시지는 상대방이 주의 소음에 지지 않으려고 한껏 소리 지르는 바람에 알아듣기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마에다는 상대가 이름을 밝히기 전부터 야스시임을 알았습니다. 급하게 말하는 버릇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거든요. 여보세요? 마에다 맞지? 전화번호 맞지? 이 번호 마사코가 가르쳐 줬어. 요즘은 마사코 걔도 마코 선생님이라고 불린다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마코에게 들었겠지만 마나베 초등학교가 통폐합이라나 뭐라나 해서 폐교하게 됐대지 뭐야. 그래서 학교 건물이 없어지기 전에 어쨌든 6년 내내 붙어 다닌 우리 넷이서 자리를 좀 만들어서 한잔 해야 되지 않을까? 응? 어때? 우리 가게에서 말이야. 우리 가게라는 단어에 유독 힘이 실렸다. 이 시끄러운 전화도 우리 가게라는 곳에서 걸었을까? 마에다는 야스신의 집은 메밀국수 가게였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멍하니 회상에 잠겼다. 그러는 사이에 야스시의 녹음된 목소리가 이어졌다. 자세한 얘기는 마코가 또 전화할 거야.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어. 야, 오랜만이라 기대된다. 그럼 끊는다. 그러고 1시간쯤 지나서 마에다의 집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마사코였다. 마사코는 몇 번 마에다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에다는 거기에 대해서 잔업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마사코는 야스시에게 멋대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서 미안하다고 했다. 야스시가 보통 끈질기게 물은 게 아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사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마에다와 따로 살고 있는 마에다의 부모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휴대전화를 불편해한다. 그래서 마에다는 어쩔 수 없이 장식품이나 다름없는 유산 전화기를 놓은 것이다. 마수코는 마에다에게 마에짱 4명이 모이는 거 괜찮아? 라고 물었다. 마사코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에다를 마에짱이라고 부른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랫동안 이어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 호칭을 되돌아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음을 떠올린다. 마에다는 여전히 부모님의 성을 따르고 있고 마사코처럼 선생님 대접도 받지 못한다. 누구의 엄마도 되지 못했고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진급하지도 못했다. 명함도 없다. 우리 가게라고 자랑스레 말하던 야스시. 그는 구구단 시험을 4번이나 다시 치른 친구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이 마사코가 다시 마에짱이라고 부르면서 4명이 함께 만나는 것 괜찮냐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마에짱이라고 불리는 마에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4명이 아니었어. 5명이었지. 유키코가 있었잖아. 마에다는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 놀랐다. 마에다의 말에 마사코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 우리 5명이었지?
마에짱도 유키코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도 그래. 다음 달 1일이면 유키코한테 그런 일이 생긴 지도 꼭 20년째야. 그런 일, 그런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유키코가 목이 졸려 살해돼 길가에 버려진 지 어느덧 20년이 됐습니다. 동창들은 그 사이 32살이 됐지만 유키코만이 지금도 12살입니다. 마에다는 유키코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채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키코의 동급생들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보기 괴롭다면서 유키코의 부모님은 외동딸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웃들 중 누구도 행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유키코의 가족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당시 마에다의 엄마도 노골적으로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유키코 엄마와 마주칠 때마다 무슨 표정으로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서 늘 괴로웠거든요. 그런 엄마에게 마에다는 유키코는 내 소중한 친구였어. 그렇게 말하지 마. 라며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눈도 없는 집안에서 그런 퍼포먼스로 엄마와 충돌하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마에다는 그 나이에도 제법 계산을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에다는 줄곧 우등생이었습니다. 마사코는 마에다에게 다음 주 금요일에 올 수 있냐고 묻습니다. 마에다, 은행은 월말 월초가 바쁘다며 다음 주 금요일에 올 수 있겠어? 아, 올 수 있다고? 잘 됐다. 나도 마에짱 안 간다고 하면 가기 싫었거든. 스케지는 그렇다 쳐도 야스시는 여전히 덜렁거리니까 혼자 상대하기 좀 부담스럽기도 하거든. 스기즈는 살해된 유키코와 같은 단지에 살았던 남자아이다. 유키코와 가장 사이가 좋았었다. 마에다는 스기즈를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했다. 나 같은 건 전혀 돌아보려 하지 않았던 그 남자아이라고. 마에다가 마사코에게 물었다. 스기즈도 온대? 오랜만이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마스코 말고는 동창들과 만난 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네. 아, 마에짱은 중학교 졸업하고 이사해서 더 그렇지? 스키지 잘 지내. 부모님이 지금도 그 단지에 살고 계셔서 가끔씩 이쪽으로 내려와. 나도 길에서 몇 번 봤어. 부모님에게 손자 얼굴이라도 보여주러 들르나 보지. 손자? 아, 스키지의 아이? 글쎄,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이혼한 모양이야. 아이는 없지 않을까? 마에다는 잠시나마 마음이 들떠오른 자신이 한심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태다. 마사코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야스시는 아들 하나, 딸 하나야. 그 녀석이 한번 모이자고 하는 것도 가게랑 아이랑 또 귀여운 두 아이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 거야. 아, 야스시 가게 위치 알려줄게. 동네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말짱 자칫하면 미아될지도 모르니까 잘 찾아서 와. 그리고 그날 만약에 눈이라도 내린다면 그건 유키코의 눈이야. 기억나? 걔 정말 피부 희었잖아. 마에다는 그랬었지 라고 대답했다. 마사코의 말대로 유키코는 피부가 매우 희었다. 하지만 마에다가 유키코를 떠올리며 눈이 연상된 것은 피부 때문만은 아니다. 20년 전 그날 유키코의 시체가 전날 내린 폭설로 쌓인 눈 속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왜 마사코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신경 쓰지 않는 걸까? 그런 상념에 잠겨 있는 사이에 마사코는 가볍게 인사를 던지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약속한 날이 되자 정말로 눈이 내렸습니다. 교통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한방눈이었는데요.
마에다는 레인부츠를 신고 있어 발밑이 불안하진 않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유키코의 눈, 기분 나쁜 일이 떠오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야스시의 가게로 가면서 걷다 보니 테두리가 빨갛게 녹슨 공장 간판과 트럭 회사 주차장, 공영단지 등 기억에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에다는 그제야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스시의 가게로 이어진 길에서 골목 하나만큼 서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스쿨존 표지판이 눈에 파묻힌 걸 보고서야 왜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됐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길은 예전에 다니던 통학로입니다. 마나베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 6년 동안 매일처럼 다닌 길입니다. 마에달의 발이 멋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키코의 시체가 발견된 곳도 이 통학로 중간에 있습니다. 유키코가 시체로 발견됐던 20년 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다란 택시미터기 검사장 건물 뒤쪽. 바람에 날려 어른 키만큼 쌓인 눈. 검사장의 직원은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눈을 치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동네 주민이 아니었던 그는 마나베 초등학교 6학년 유키코라는 소녀가 전날 저녁부터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것, 동네 주민회에서 수색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삽으로 눈을 퍼냈을 뿐이다. 그리고 눈 밑에 빨간 파카에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빨간 고무장화를 신은 소녀가 책가방을 옆에 두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 마에다의 엄마는 마에다에게 처음 발견한 사람이 시체를 인형으로 착각했다는 얘기를 전해주기도 했었다. 시체가 경찰서로 옮겨지고 유키코는 자신의 머플러에 목이 졸려 살해됐다고 판명이 되었다. 빨간색 바둑판 모양 체크 머플러에 어찌나 강하게 목을 졸렸던지 머플러가 살을 파고들어서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한다. 잠시 20년 전 회상에 잠겼던 마에다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계속 눈길을 걷습니다. 지금 내리는 눈은 유키코가 내리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살해된 유키코의 시체가 발견됐던 택시미터기 검사장 외벽은 칙칙한 회색입니다. 군데군데 금이 가고 얼룩이 보이는 게 2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무렵 이 건물 뒤편에는 정원인지 공터인지 알 수 없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온갖 꽃이 피었고 청개구리도 잡혔습니다. 마에다는 이곳에서 마사코, 유키코와 함께 놀았습니다. 유채꽃으로 꽃다발을 만드는데 야스시가 와서 이 꽃은 먹을 수 있다며 마구 뜯어먹어 싸우기도 했고요. 책도 읽었습니다. 유키코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책 읽기는 정말 잘했습니다. 어려운 한자도 술술 읽었고요. 반면에 마사코는 히라가나에서도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검사장 아저씨들이 이곳에서 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수의 한 분이 계셔서 문 닫는 5시까지는 눈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딱 한 번 수의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요. 마에다가 5학년 때입니다. 여름이었는데요. 스기지가 건물 벽에 자란 담쟁이 덩굴을 붙잡고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정말로 2층 창틀 밑까지 기어 올라갔다가 아저씨에게 들켰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야. 너희가 클 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것이란 말이다. 멋대로 굴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라며 화를 냈고 마에다와 친구들은 울상을 짓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스기지는 얼굴이 하얘졌고 야스시는
입을 내밀며 실룩거렸습니다. 마사코는 따내린 머리를 잡아당겼고 유키코는 수희 아저씨에게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위험한 짓 하지 않을게요. 아빠와 엄마에게 받은 몸을 소중히 할게요. 라면서요. 그렇게 약속한 유키코가 다른 곳도 아닌 여기서 죽었습니다. 과거 생각에 잠겼던 마에다는 마사코가 부르는 소리에 추억으로 흐려진 시야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어? 마에짱도 여기 들렸네? 하얀 입김을 뱉으며 마사코가 사박사박 눈을 밟고 달려왔다. 마에다는 철제문 곁에 서 있었다. 미터기 검사장 건물은 비원하지 않았지만 이웃 아파트는 개축돼 있었다. 건물 뒤쪽 풀밭으로 가는 틈새를 이 문짝이 가로막았다. 이런 문짝이 언제 생겼지? 마에다는 손가락으로 철제문에 쌓여있는 눈을 쓸어내며 마사코에게 물었다. 기억 안 나? 유키코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만들었잖아. 아이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서. 아이들을 노린 변태가 못 들어가게 한다고. 아, 말짱은 몰랐구나. 사건이 터지고서 쭉 여기로 못 지나가게 했잖아. 그런데 이 문짝이 잘 부서진대. 벌써 여러 번 고쳤다고 들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마에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문 때문에 여기 갇혀버리니까 유키코는 그게 싫었던 것이 아닐까. 마에다는 마사코의 안내를 받으며 야스시의 메밀국수집으로 들어갔다. 야스시는 22살에 여기를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았다. 그 후 곧장 가게를 개조해서 낮에는 정식집, 밤에는 선술집 장사를 시작했다. 야스시는 상기된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셨었는데 문 열고 한 1년쯤 지나 지하철이 다니면서 근처에 회사랑 빌딩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어. 덕분에 대성공한 거지 뭐. 야스시의 아내는 같은 만화배 초등학교 출신으로 2살 연하라고 했다. 옛날에는 지역 경찰 사이에서 유명한 비행 소녀였다고 야스시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에다는 손님방 구석에 마사코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스기지가 앉아 있다. 야스시는 테이블과 카운터를 바삐왕래하며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마사코는 이곳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했지만 취미로 그리던 만화가 인정받아서 만화계에서 크게 성공했다. 유쾌한 동물 캐릭터가 등장하는 유아용 만화로 인기를 모으면서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되었다. 마코 선생님, 책을 읽는 아이들은 그렇게 부른다. 마사코는 야스시의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주고 악수를 했다. 아이들은 황홀해했다. 이런 모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서로의 근황 보고다. 마에다가 은행에 다니고 있는 것은 마사코가 얘기를 해서 그런지 야스시도 스기지도 모두 알고 있었다. 스기지는 간사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그대로 거기서 취직하고 정착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도쿄로 올라온 지금은 도 내의 컴퓨터 소프트 개발 회사에 다닌다고 한다. 이번에는 스기지의 이혼 이야기로 화제가 바뀝니다. 마에다는 스기지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마사코와 야스시가 초대받았던 것도 몰랐습니다. 한 가지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일도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의미가 생기는 법이죠. 마에다는 묵묵히 스기지의 얼굴을 보고 있었지만 그는 마에다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기지는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했다고 합니다. 상사가 중매를 한 거였는데요. 스기지는 상사가 중매를 선 거라 이혼을 할 때 난감했을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스기지가 대답을 합니다. 스기지가 말했다.
뭐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었거든. 뭐 그 사람이라도 회사에 다닐 수 있어서 잘 됐지 뭐. 그 사람 2년 전에 재혼해서 아이도 있어. 뭐 지금도 연하장 정도는 주고받고 있거든. 스기지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보다는 친구나 동료를 먼저 생각한다. 그가 자기 일로 화를 낸 것은,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한 것은 딱 한 번뿐이다. 택시미터기 검사장에 담쟁이 덩굴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우겼을 때뿐이다. 화제는 유키코의 이야기로 다시 바뀌었다. 야스시가 먼저 유키코를 언급하자 마사코가 앞질러 말했다. 내 만화에 유키코를 모델로 한 여자아이도 나와. 오늘 이렇게 내리는 눈도 우연 같지가 않아.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는 걸 유키코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나랑 마에짱도 여기 오기 전에 택시미터기 검사장에 들렀어. 스기지는 아무런 말 없이 안경을 벗어 셔츠 가슴 주머니에 걸쳤다. 스기지는 어렸을 때는 안경을 쓰지 않았었다. 그러니 유키코가 알고 있는 스기지는 안경을 쓰지 않는 아이다. 그래서 유키코가 이야기에 등장하자 안경을 벗은 걸까? 하고 마에다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야스시가 입을 열었다. 아이가 생긴 후로 유키코 생각이 자주 나더라. 유키코만이 아니야. 그 유키코의 부모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범인 아직도 안 잡혔지? 20년이 지났는데. 시효는 한참 전에 지났을 거고. 유키코를 죽인 놈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근처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겠어. 스기즈는 잠자코 야스시의 빈잔에 술을 따라 주었고 야스시는 단숨에 들이켰다. 유키코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좋은 엄마가 됐을까? 아니면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됐을까? 마코가 그리워하듯 말하자 야스시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걔는 공부는 잘 못했어. 한 번은 나랑 성적표를 서로 바꿔본 적이 있었는데 막상 막하였거든. 넷은 소리내지 않고 웃었다. 야스시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스기지는 줄곧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을 재운 야스시의 아내가 돌아왔다. 카운터 끝을 들어 올려 주방으로 들어가다가 어머 하고 소리 높여 말했다. 너 왜 그러니? 우리 집에 무슨 볼일 일이라도 있는 거니? 응?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이에 마에다, 마사코, 야스시, 그리고 스기지. 이렇게 네 사람은 일제히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다. 미닫이로 된 유리 격자문이 20cm쯤 열려 있다. 그 틈 사이로 눈이 들이쳐 가게 바닥을 하얗게 덮었다. 야스시의 아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런 시간에 웬 꼬마 손님이야? 빨간 장화를 신었는데. 야스시가 가게 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내밀어 주위를 살핍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하려던 찰나 야스시는 흠칫 놀라며 가게 안쪽으로 반걸음 물러납니다. 야스시의 아내, 마사코, 스기지가 차례로 야스시 곁으로 달려갑니다. 마에다는 손님방 끝자락에서 엉거주춤 무릎을 꿇고 앉아 네 사람의 등을 바라봅니다. 이어 야스시 아내의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이거 발자국이에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 가게 앞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어 마사코가 말했다. 아이 발자국이야. 아이들이 신는 장화 발자국. 어? 유키코가 온 건데? 이거 유키코 발자국이야. 야스시가 말했다. 야스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마사코와 스기즈는 밖으로 나갔다. 당황한 와중에도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마에다는 천천히 신발을 신고 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마에다의 눈에는 어린아이 장화 발자국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라곤 네 사람의 어른들이 찍어놓은 구두 자국들 뿐이다. 다들 밟지 않으려고 애써 돌아간 곳에는 그저 새로 내린 하얀 눈이 쌓여 있다. 이때 마사코가 소리쳤다. 유키코! 맞아! 유키코야! 저기 봐! 저 빨간 파카 말이야! 네 사람은 고무장화 발자국을 따라 달렸다. 다음 모퉁이에 다다르자 야스시는 아내를 붙잡고 흔들며 물었다. 봤지? 당신도 봤지? 그렇지? 그애 유키코야. 유키코라고. 야스시 아내는 그의 팔에 매달려 온몸으로 끄덕였다. 마사코가 맨 앞으로 달렸고 스기지가 제일 뒤로 쳐졌다. 스기지는 길모퉁이의 가로등 밑에 서서 천천히 다가오는 마에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마에다, 나도 봤어. 그거 유키코였어. 이 좀 전에 잠깐 보였지? 빨간 파카를 입은 여자아이 말이야. 그날의 유키코와 똑같은 차림이야. 쌓인 눈 속에서 나왔겠지. 유키코라면 거기서 나왔을 게 분명해. 이 발자국이 지워지기 전에 따라가면 만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마에다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그만 고무장화 발자국 같은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에다는 스기지에게 발자국이 보이냐며 묻습니다. 이에 스기지는 대답 대신에 하얀 입김을 토하며 세 사람이 달려간 곳과 반대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마에다에게는 스기지의 옆얼굴이 보입니다. 스기지가 암송하듯이 말을 합니다. 유키코의 부모님이 영매를 찾아간 적이 있어. 사건이 있고 10년이 지나서 경찰도 이젠 수사를 포기한 것 같다고 체념했을 때야. 영매를 고용해서 현장에 데려갔지. 딸의 영혼을 불러낸 범인이 누군지 가르쳐 달라고 말이야. 누가 널 죽였냐고 물어보려고. 그래서 딸의 영혼에게 범인이 누군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었던 거란 말이야. 난 어머니에게 들었어. 우리 집은 유키코 가족과 친하게 지내서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셨거든. 근데 영매가 어떤 인간일지 모르잖아. 나도 집에 돌아와서 그 자리에 나갔지. 근데 유키코의 영혼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어. 유키코의 부모님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아마 유키코가 죽은 후에 한 번도 웃어보지 못했을 거야. 그 영매가 실패해서 두 분 모두 실망이 크셨지만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면 유키코를 만날 수 있다면서 집으로 가셨어. 스기지의 머리도 어깨도 새하얗다. 그날 눈 위에 쓰러진 유키코처럼 그의 몸 위로 눈이 쌓이고 있다. 그분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마터면 입 밖으로 이렇게 말할 뻔했어. 유키코를 죽인 건 바로 나라고. 싸우다가 머플러로 목을 졸랐다고.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할 뻔했어.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스기지를 보면서 마에다는 스기지의 턱에 떠오른 고집세어 보이는 선을 언젠가 본 기억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그날의 얼굴이다. 담쟁이 덩굴을 붙잡고 올라갔을 때 바로 그 얼굴. 2층까지 올라가 보이겠다며 벽에 달라붙기 직전의 얼굴이다. 마에다는 세 사람이 달려간 곳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발자국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마에다는 스기지를 향해 물었다. 스기지, 정말 네가 죽였어? 아니, 난 죽이지 않았어. 마에다의 질문에 스기지가 처음으로 마에다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1초 아니면 2초 동안
둘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스기즈는 등을 획 돌려서 세 사람이 사라진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마에다는 혼자 가로등 밑에 남아있다. 마에다는 혼자 중얼거렸다. 20년, 그 긴 세월을 스기즈는 왜 기다렸을까? 어째서 침묵했을까? 낌새를 챘다면, 알고 있었다면 말이야. 스기즈는 마에다가 유키코를 죽였다는 걸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마에다가 그 빨간 체크 머플러를 유키코가 쓰러진 후에도 계속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당기고 유키코를 버려둔 채 도망쳤다는 것을 말이죠. 마에다는 유키코가 미웠습니다. 자신처럼 노력하지 않으면서 또 자신처럼 착한 아이도 아니면서 언제나 생글생글 웃고 있는 유키코가 미웠습니다. 마에다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유키코의 그 하얀 뺨이 미웠다. 스기지와 나란히 집에 돌아가는 유키코가 미웠다. 마사코가 글을 읽는 게 재밌다면서 아무런 계산 없이 웃음을 터뜨려 마사코를 기쁘게 할 줄 아는 유키코가 미웠다. 야스시에게 늘 놀림당하면서도 다른 아이가 괴롭히면 제일 먼저 야스시가 달려오게 만드는 유키코가 미웠다. 유키코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에겐 증오의 대상이었다. 노력 없이 얻은 것들을 유키코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즐겼다. 난 그게 미웠다. 유키코가 좀 더 자기를 내세우는 아이였다면, 나와 맞서 지지 않으려고 했다면, 나를 미워해 주었다면, 나는 유키코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쁜 짓을 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우등생의 얼굴만 지키고 있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 뒷골목에 하필이면 우리 둘뿐이었기에 일어난 일이니까. 난 기분이 상쾌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당연히 후회한 적도 없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도 없다. 앞으로는 생기 넘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어떤 꿈이라도 이루어진다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나는 20년 동안 내 손으로 죽인 사람의 유령조차 보지 못하는 인간으로 전락했을 뿐이다. 내일 눈이 그치고 쌓인 눈을 파헤쳐 보면 12살의 내가 죽어 있을 것이다. 20년 전 유키코를 죽였을 때 유키코와 함께 내 손으로 죽여버린 나 자신이 단단하게 얼어붙어 작은 몸을 움츠리고 죽어 있을 것이다. 누구도 애도하지 않고 누구도 슬퍼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을 것이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마에다의 네. 속마음으로 제 끝을 맺게 되는 건데요. 이 소설은 상당히 좀 뭐 신비롭달까요? 네, 그렇죠. 좀 저는 약간 이제, 네, 몽환적이랄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를 추천을 받고, 네,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소름 돋기도 하고, 이 상황이. 맞아요. 예, 그랬는데, 계속 그게 머릿속에서 이 상황이 맴돌면서, 네,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고, 네, 계속 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 묘하더라고요. 뭡니까. 그 여자아이가 죽었잖아요. 네, 유키코가 네, 살해가 됐죠. 네, 유키코가 12살 때 네, 죽었으니까 20년이 딱 지난 건데, 그때 그 범인은 아직 찾지 못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 알고 봤더니 마에다가 죽인 건데, 네, 근데 이상한 건 그 다른 친구들, 야스시나 마사코, 스기지는, 음. 그 영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예, 여기선 유령이라고 표현을 하긴 예, 했습니다. 네, 유키코의 유령을 다 본단 봤죠. 말이죠. 보여요. 네, 그래서 뭐 그 뒤를 쫓아가는데, 이 마에다는
정작 보지 못한단 말이죠. 네. 그 유령조차 보지 못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처음에 이제 그 대충 봤을 때는 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꼼꼼하게 다 읽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낭독할 때의 그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네, 대충 읽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마에다가 범인인 걸 다 알고 음.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게 아닌가. 네네. 스스로 깨우치거나 뭐 자수하거나 이렇게 드러나게끔 전 그렇게 네. 생각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닌데 또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일단 스기지가 네. 마에다가 범인인 걸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건데 네. 그러니까 굳이 요 시점에 이렇게 모여서 눈 많이 오는 날 말이죠. 네. 그렇게 한 게 무엇일까? 음. 어, 그리고 이제 그 스기지가 이미 이제 그 마에다가 범인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다는 게 결혼식에 그 딱 마에다만 또 부르지 않았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것도 이제 아마 좀 마에다의 그런 행동들을 의심하고 음, 있었기 때문에 네. 다 이렇게 좀 했던 행동들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러니까 마에다는 되게 그 스스로 잘난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 동창들 모임에서 자기가 또 공부를 제일 잘했던 네. 그런 학생이었고. 우등생이었고 네.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은행원이 된다는 거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야스씨는 메밀국수집을 하는데 네. 구구단 시험을 4번이나 다시 치른 친구다. 네. 네. 너무 그리고 마사코는 이제 히라가나도 잘 못 예. 읽던 친구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던 취미가 네. 잘 돼서 만화가가 된 거고. 네. 그리고 야스씨는 뭐 구구단은 못해도 네네. 돈 계산을 못하면 큰일인가? 가게를 하는데 어쨌건 그런 건 잘 못했어도 활달한 성격으로 네. 가게를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네. 또 가업을 이어받아서 잘하고 네. 있죠. 스기즈는 그 점잖은 성격이고 뭐 이렇게 자기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네. 그런 어, 스타일이었고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네. 그런데 스기즈를 좀 좋아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거 같죠? 네. 마에다가. 예. 보면은 네.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그 유키코가 네. 그러니까 유키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달려가는 게 스기즈였기 때문에 아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였던 그 거고. 먼저 달려가는 거는 이제 야스시였고 네. 스게지랑 이렇게 또 유키코가 잘 노는 모습 요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요. 예예예. 그 그랬던 것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네. 우등생이었으니까 인기가 더 많았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유키코한테 이제 밀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어, 친구들이 다 어찌 보면 유키코를 좋아했던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이제 아니 그렇다고 그 12살짜리가 친구를 죽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유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처음 사실은 소름 돋죠. 네. 소름 돋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사고였던 것처럼 네. 나오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거를 근데 너무 잔인하죠. 그 아유 그렇죠. 머플러로 네. 이게 살을 파고들어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겨울이었으니까 음. 눈 내린 네.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했다는 건데 어쨌건 이 소설 자체가 그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의 어떤 전형이 네. 그대로 드러나지 않나 그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뭐 네. 영매도 등장하고 네. 또 뭐 영매는 실패했지만 영혼 이렇게 나와서 네. 그걸 또 만나러 가는 그 친구들의 어떤 뭐 순수하다면 순수한 마음. 보통은 유령이 나타나면 도망갈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다들 이렇게 또 쫓아가는 모습이 좀 뭉클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좀. 네. 네. 그러니까 이 미야베 미유키의 이 작품은 그 에도 시대 작품이 아닙니다만 에도 네. 시대 작품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 왠지 인간미가 많이 드러나는 맞아요. 그런 네. 또 음. 서민들의 이야기 그런 거였는데, 네. 뭔가 어, 뭉클한 그런 네, 포인트들이 참 많았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또 미미 여사의 또 네. 강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도서출판 북스피에서 2013년에 나왔고요. 김욱 선생님이 옮기신 눈의 아이라는 제목의 단편집 가운데 표제작 눈의 아이였습니다. 요 네. 다른 작품들도 더 실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참고로 이제 저도 이거를 추천받고 거기에 있는 다른 작품들을 다 봤거든요. 네. 이렇게 좀 비슷한 분위기로 이어지는 작품들이 많아서 어, 이런 류의 작품들을 좋아하신다면은 네. 한번 거기 수록된 소설들 실려 있는 거 다 읽어보시면은 더 네.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판매 중입니다. 네. 눈의 아이 네. 검색하셔서 꼭
다른 작품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이렇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